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혜다락방에서 많은 명사들께서 정신건강 그리고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신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국민주치 오한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밖에 못 나가서 또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죠.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고, 아이들도 집에만 있으니까 화도 나고 뭐 친구들도 못 만나고 힘드니까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죠. 아주 잘 극복해내고 더 좋은 시간, 이제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시간 동안은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육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고생하는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암에 걸리신 분들, 또 그 암 때문에 같이 고생하는 가족분들, 서로 다 고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주제를 그렇게 암과 관련된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하던데 참 많은 분들이 암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강의를 굉장히 관심 깊게 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어떤 유익한 내용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암을 뭐 제가 없앨 수도 없고 뭐 여러분들이 암 걸리신 분들을 제가 한 번에 확 낫게 해드릴 수도 없는데, 암에 좋은,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되고, 또 암에 걸리셨다가 회복되신 분들도 어떻게 식생활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강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강의 참고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또 기대가 많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육체적인 건강이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병이죠. 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암과 연관된 식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암의 원인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원인을 보면 이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흡연이 15%에서 30% 정도 차지한다. 자,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 똑같이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암을 이길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오한진입니다. 여러분들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육체적인 건강이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가족 전체가 힘들고, 그 힘듦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까지 일을 못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즉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병이죠. 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암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고, 어떤 암이 많고, 또 회복 속도는 얼마나 되고,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암과 연관된 식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암적인 존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아유, 암적인 존재가 되지 말아야지. 이 암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지멋대로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세포를 암세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아이를 낳을 때 이제 보통 한 명씩 낳잖아요. 쌍둥이가 아닌 경우에는 되게 한 명씩 낳는데 그 암세포도 원래 세포일 때는 분열을 하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암세포는 두 개로만 분열되는 게 아니라 막 계속 그 자손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세포들은 하나에서 둘 생기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암세포는 하나에서 한 10,000개까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가 생기는 숫자를 확 넘어가니까 다른 세포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통제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암세포들이 많아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혈관이 막 생겨요. 그래서 다른 쪽 원래 세포들이 먹고 살아야 할 영양소를 암세포가 다 빨아먹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들은 먹고 살기도 너무 어렵고 암세포만 자꾸 먹고 살면서 점점 커져서 드디어는 덩어리가 많이 크게 만들어지고 이 덩어리가 전 온몸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세포가 많아지니까 이게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뚝 떨어져 나가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막 가면서 다른 곳에까지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 전이가 되고 나면 뭐 진짜 뭐 암이 거의 마지막까지 다 퍼진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전에 발견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암은 억제되지 않는 세포 증식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암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암세포가 아주 나쁜 세포다. 암적인 존재가 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한국 사람의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뭐 80세를 훨씬 넘었죠, 그죠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제 요즘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현재 20세, 지금 20살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뭐 2명 중 1명이 100살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30세에 해당된 사람은 뭐 한 3명 중에 1명은 100살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까지 살까? 우리도 한 5, 60대 넘으신 분들도 뭐 한 너댓 명 중에 1명은 100살을 사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90 후반대까지 사셨고 저희 아버님 지금 87, 8 돼 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90을 넘게 되잖아요. 이러면 쉽게 돌아가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긴 사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사니까 괴로워. 거기다 건강하지 못하면 이 돈도 조금 못 벌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못 버는 데다가 내가 아프니까 돈은 또 많이 써. 아이 자꾸 또 그래서 쓴다는 소리까지 하고 그래요. 정말 마음 아프게. 쓸 돈도 많아지고 근데 쓸 돈도 없고 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이 들고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안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살아있는데 뭐 안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나이가 들수록 암이 많아진다.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때까지 암이 증가하다가 더 나이가 들면 암이 조금씩 떨어져요. 또 젊을 때 생기는 암과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암의 성향이 달라요. 젊을 때는 암이 생기면 엄청 빨리 커지고 그 빨리 커진 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전이도 엄청 잘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암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빨리빨리 커지지도 않고 많이 커지지도 않고 전이도 잘 안 되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암세포도 늙은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제 할아버님도 돌아가시기 한 3, 4년 전부터 위암을 앓으셨는데 뭐 가족들 중에는 수술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니다. 이 수술할 필요 없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또 내시경 검사를 해서 봤는데 암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더 커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암세포도 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암세포는 지도 늙어서 그렇게 별로 활발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암은 조금 덜 걱정해도 된다. 근데 이제 젊어서 생기는 암이 훨씬 더 치명률, 치사율이 높고 우리를 훨씬 더 많이 괴롭히는 거죠. 자, 모든 암의 연령, 군별 발생률을 보면 이게 2017년 제일 마지막,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통계 중에 제일 최신 통계인데, 지금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쫙 올라가다가 뒤에 가서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저런 식으로 연세가 들면 대부분 암이 이제 뒤에 가서 생기긴 하는데, 더 나이가 들면 조금씩 꺾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남자나 여자나 다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뭐 90살 정도를 산다. 우리나라 이제 평균 연령 80, 한 뭐 5, 6세 이렇게 되면 그 나이까지 사는 동안에 3사람 중에 1명은 암을 겪는다 이거예요. 또 그 암을 겪는다고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죠. 뭐 살아나시는 분들, 회복되시는 분들 많지만 3명 중에 1명은 암을 겪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암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암에 걸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암에 걸릴 때 무슨 뭐 나는 오늘 암에 걸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걸리는 사람 없죠, 그죠? 근데 암이 또 어떻게 왔는지도 내가 잘 몰라요. 도대체 이 암이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왔지? 처음에는 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왜 암에 걸리지? 난 정말 열심히 살았고 아무 나쁜 짓도 한 게 없고 정말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내가 참고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 살았는데 왜 하필 내가 걸리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참 내 맘대로 생기는 암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 생기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올바른 식생활, 올바른 바른 생활, 뭐 건강을 위해서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을 줄여서 하면 할수록 암에 걸릴 확률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현재까지 암을 전공한 의사 선생님들도 암이 왜 나한테 오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 중에 누가 암에 걸릴 것이다, 누가 먼저 걸릴 것이다를 아직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리는 건 그냥 로또 번호 뽑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해서, 특별히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걸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을 생각을 자꾸 하셔야죠. 내가 빨리 회복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자와 여자의 암 발생률이 나와 있는데 10대 암이 남자와 여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암 종류도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뭐 여러분이 그걸 안다고 해서 이게 안 걸리고 저게 걸리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통계적으로 이렇다는 거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암 발생률도 지금 보시면 예전보다 지금 조금 변화는 있지만 대개 그 암들의 순서가 그대로 가고 있다. 다만 발생이 조금씩 줄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식생활도 훨씬 좋아졌고 여러분들의 몸에도 그 면역력도 훨씬 좋은 상황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암 때문에 죽는 사람도 적어졌으니까 평균 수명도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여자분들을 보시면 지금 하나가 막 확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저게 바로 이제 갑상선 암이었어요. 그래서 그 갑상선 검사를 한동안 우리 막 너무 열심히 해서 암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암까지도 막 찾아가지고 치료하지 않아도,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막 찾는 바람에 저렇게 한동안 이제 엄청나게 많은 암이 있었는데, 그래도 꽤 높은 편이죠. 아직도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하고, 그래서 이 부분, 특히 갑상선암은 사실 수명, 생명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렸다고 해서 아유 나 암에 걸려서 큰일 났네 이런 소리 안 하셔도 되고, 저게 점점점 더 줄어서, 암의 발생이 점점 더 줄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뭐 세월이 지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암이 싹 없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암만 없어져도 우리가 고생도 덜하고 돈도 덜 들고 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암 생존율도 보시면요, 해마다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해마다 높아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튼튼해지고 잘 먹고 건강하고 면역력도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무 뚱뚱하면 또 안 되죠. 그렇다고 또 너무 날씬이가 되면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좀 건강한 음식을 잘 드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 이렇게 암의 생존율도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별의별 생존율이 다 나와요. 암별로 다 나오는데 갑상선 암을 제외하고도 점점 생존율이 좋아지고 있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암 생존율 중에 이렇게 아주 낮은 암들이 있어요. 저런 게 이제 바로 췌장암이라든지 또는 담낭암이라든지 하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진 쪽에 생기는 암들인데 이 암들은 아직까지도 치료제가 잘 발달되지 못하고 그리고 한번 생기면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나 이런 걸 유발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극복될 거라고 믿어요. 지금 많이 극복이 됐고 얼마 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폰 이런 걸 만들었던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만 해도 그게 똑같이 췌장암, 이 담낭암 이런 쪽이었는데 그 암에 대한 치료제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그에 해당되는 치료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조금 극복하기가 조금 더 나아졌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암의 원인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원인을 보면 이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흡연이 15%에서 30% 정도 차지한다. 담배 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다행이네요. 자, 미국 국립암협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흡연이 30%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 똑같이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탄 음식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소리 들었죠. 그다음에 짠 음식 뭐 이런 게 나쁘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음식들에 의해서 암이 생기는 원인이 한 30%에서 3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성적인 감염. 감염이 뭐냐? 염증이에요. 염증.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들. 예를 들어서 잇몸에 염증이 생겼는데 치료가 잘 안 되고 계속 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몸에 있는 어떤 만성적인 염증이 약 10%에서 25% 정도의 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유전적인 것도 한 5% 정도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원인으로 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국립암협회에서는 아니 뭐 별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의 암들은 이 유전적인 거랑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유전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력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암이 있었다 그러면 조금은 더 걱정을 해야죠. 그죠? 식습관이 비슷하게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암 종류별로 원인을 보면 위암은 뭐 식생활이 단연 이제 제일 큰 이유예요. 그래서 탄 음식, 즉 단백질이 타면, 예를 들어 고기가 타면, 기름이 타면 이건 이제 발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타지 않게 해서 여러분이 드셔야 되고 질산염이라고 그래서 음식을 오랫도록 보관하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세지나 햄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질산염으로 살짝 이렇게 장기간 보관할 때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폐암은 뭐가 원인일까요? 담배 피는 거죠. 근데 담배를 피면서 나는 암 안 걸리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암에 안 걸리고 싶다 그러면 담배를 일단 해결해야 돼요. 이 담배와 연관된 암은 폐암뿐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암이 우리 암 그 흡연과 연관이 있고 남자들은 이 방광암이 담배랑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여성들도 담배를 피우시면 여러 가지 암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또 이제 간암은 간염 바이러스에 걸렸었느냐, B형 간염에 걸렸느냐, C형 간염에 걸렸느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알코올과 크게 연관이 있죠. 술을 막 죽도록 먹느냐, 2박 3일씩 막 술을 먹거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고사리랑도 연관이 있어요. 고사리를 말릴 때 이 독이 생겨요. 덜 마를 경우. 마를 때 제대로 못 말리고 그게 곰팡이가 끼면서 이렇게 마를 때는 거기에 독이 생겨요. 이런 독들이 간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사리를 말릴 때는 잘 말려야 돼요. 잘 말린 고사리를 먹어야 됩니다. 대장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런 것들은 고지방, 즉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거랑 상당히 연관이 있고 유전적인 요인이 다른 암보다 훨씬 많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그래서 집안에 그런 암을 걸렸던 그런 뭐 우리 가족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잘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변비랑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걸로 확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변비를 해결할 방법을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열심히 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유방암도 고지방식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고 여성 호르몬이 얼마나 있었느냐, 즉 초경이 빨랐느냐, 뭐 폐경이 늦었느냐 이런 거랑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로 돼 있고 뚱뚱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내 몸에 지방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랑 연관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의 성기에 주로 사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관계를 하는 파트너가 여럿인 사람들은 이걸 자꾸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여성들한테 인유두종 바이러스 해결하는 예방주사를 지금 놓잖아요. 한 3번 맞는 걸 알고 있죠. 저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는 남자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전파를 남자가 시키니까 남자를 어릴 때 아예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주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곧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자궁경부암은 빨리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또 이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 받는 거를 또 불편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경험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부모가 또는 엄마가 검사를 받을 그런 어떤 환경을 미리라도 좀 가서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뭐 결혼을 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경험이 없는데도 산부인과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을 너무 겁을 내고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고 노출을 안 시켜주면 나중에 그게 너무 큰 트라우마가 되는 사람도 봤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조금 병원에 가보는 걸 미리미리 좀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암 종류별 증상은 뭐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암에 걸리면 첫 번째로 체중이 줄어요. 이제 암세포가 영양소를 다 먹으니까 내 진짜 세포들은 영양소를 잘 못 먹는 거예요. 암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체중이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 자꾸 줄어요. 제 친구도 한 친구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암으로 이제 간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이 친구도 자기가 이제 조금 약간 체중이 나가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운동을 조금밖에 안 하는데도 체중이 너무 잘 주는 거야. 그래서 야, 나 정말 내 몸은 기가 막히게 체중이 잘 주는구나. 나 정말 좋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한 1년 넘도록 그 항암 치료를 하다가 그 항암제에 잘 맞질 않아서 도저히 뭐 회복을 못 했는데 여러분들도 체중이 자꾸 뭐 별다른 거 하는 거 없는데 자꾸 준다 이러면 우선 첫 번째로 이런 암이 혹시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기관들은 자기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있죠. 위장은 소화를 하는 능력, 폐는 숨 쉬는 능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증상들이 나타나죠. 위에 생기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죠? 폐에 생기면 기침을 자꾸 하거나 가래가 나오거나 뭐 좀 하여튼 숨쉬기 어렵거나 또 간에 생기면 얼굴이 까매지거나 뭐 황달기가 생기거나 이런 게 오게 되고 복수가 막 이렇게 찹니다. 배가 느닷없이 배가 막 불러지는 거죠. 나는 별로 안 먹었는데 배가 왜 나오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건 이제 간염을 걸렸다가 그 간염에 의해서 간암으로 가는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수가 막 차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 유방암은 만져보면 덩어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 덩어리 만지는 방법은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죠? 샤워할 때 손을 이렇게 머리 뒤로 하고 스스로 만져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로 돼 있죠. 자궁암 같은 경우, 자궁경부암 또는 자궁암 같은 경우는 부정기적인 출혈, 원래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자꾸 계속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 이런 국민암 예방 수칙을 내놨어요. 첫 번째, 담배 피지 마라. 두 번째, 채소 과일 많이 먹어라. 그죠? 세 번째, 음식을 짜지 않고 그다음에 태우지 말고 먹어라. 그다음에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음주를 줄여라. 그랬죠? 그다음에 운동을 좀 해라. 그다음에 체중을 나한테 맞는 정도로 잘 유지 좀 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한 10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고 내가 뭐부터 해야지 이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제일 먼저 뭐예요? 담배예요. 그죠? 국립암센터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암 확인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담배가 30%다. 그다음에 음식이 한 30%다. 염증이 10%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게 이렇게 암 예방 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WHO가 뭐죠?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불량식품,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식품 10개를 선정했어요. 첫 번째가 기름에 튀긴 거예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뭘 튀겨도 맛있어요. 그죠? 신발을 튀겨놔도 맛있을 거야, 정말. 뭘 튀겨도 맛있죠. 그런데 저 기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기름이 산패되면 그 안에서 좋지 않은 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게 여러분 음식에 같이 포함이 되니까 해로운 음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염장식품, 뭐 젓갈류, 우리가 잘 아는 짜게 만든 식품들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가공식품, 고기들, 뭐 소세지나 햄이나 여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이런 성분이 보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과자류. 왜 과자류인 줄 알아요? 과자류를 과자 이렇게 누르잖아요. 꽉 누르면 기름이 나와요. 여러분은 과자를 과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름 과자입니다. 모든 과자는 짜면 기름이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기름이 있는 줄 모르죠. 설탕이 손에 묻는 줄 알지만 기름이 묻는 거예요. 또 탄산이 포함된 음료도 그렇게 썩 좋은 음료가 아닙니다.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 통조림도 그래요. 통조림은 사실 통조림이 찌그러진 상태로 만들어진 불량품이잖아요. 사실은 운반 중에 찌그러진 거, 이건 그 안에 독소가 만들어져요. 통조림의 이 껍질과 찢어지게 되면 이게 녹이 슬면서 이 안에서 아주 강력한 독이 생겨요. 그러니까 찌그러진 통조림은 드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설탕에 절인 과일, 우리나라 사람 많이 해 먹는 거예요, 그죠? 저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것이 좋지 않다 이거야. 설탕에 절인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걸 발효라고 자꾸 하는데 발효가 아니야. 그냥 설탕이 그 삼투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일 속에 있는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과일 물이 나오는 거야. 소금에 절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소금에 채소를 절이면 채소의 속에 있던 물이 나와갖고 채소가 어떻게 돼요? 순이 죽잖아요. 과일도 똑같이 설탕이 들어오면 물이 빠져서 순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막 발효됐다고 얘기하고 막 먹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냉동 간식, 냉동식품 많죠. 냉동 피자부터 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보존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 또 숯불에 구워 먹는 게 별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 태워서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태우지 않으면 되는데 태워, 또 탄 데는 또 가위로 잘라요. 또
이렇게 자르면 다 되는 줄 알죠? 그게 아니야. 탄 부분에서부터 한 1cm가량 그 안쪽까지 이미 거기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르려면 아예 고기를 이만큼을 뭉탱이로 잘라야 돼. 겉에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니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안쪽까지 이미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겉에 잘라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탄 음식을 먹을 때는 완전히 잘라내고 먹어라. 이런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암을 이길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겠죠. 항암 식품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이제 새롭게 여러분이 알게 되는 수없이 많은 식품들을 보셨어요. 뭐 이상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너트류 이런 것도 막 뭐 세상 우리 처음 보는 것들이 막 여러분 이제 많이 알죠, 그죠? 이제 그런 음식들도 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쉽게 접하는 음식 한 10가지 정도를 타임즈라고 하는 이곳에서 선정을 했어요. 예전에 선정을 했는데 사실 이 선정된 게 오래되기는 물론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런 정도의 일반 식품들을 여러분이 자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마늘, 그죠? 마늘 먹으면 입안이 어떻죠? 아려요, 그죠? 그래서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요 알리신, 요게 마늘을 익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익혀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익힌 것도 생 것도 다 좋은데 생 거 먹으면 막 속이 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생 거보다는 익힌 걸 먹는 게 낫겠죠. 자, 이 마늘을 하루에 한 통. 마늘 한 통이면 몇 개 들었죠? 육종 마늘도 있고 뭐 더 들어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정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양념으로 넣었으니까 나 김치만 먹어도 되지 뭐. 아니다 이거야. 김치에 들어간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한 통 정도를 하루에 먹어라.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시금치예요. 시금치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금치는 굉장히 단단하고 바닥에 쫙 붙어가지고 이파리가 좀 작죠. 그리고 그 뿌리 쪽이 약간 붉은색이 나요. 그죠? 요런 시금치가 있고 이파리가 큰 시금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금치가 다 똑같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이 시금치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뽀빠이 얘기해요. 뽀빠이를 자꾸 생각하는데 뽀빠이는 사실 지어낸 이야기였어요. 시금치 먹어갖고 힘이 나지는 않습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이라고 그래서 이 눈 건강, 특히 황반에 문제가 생기는, 나이가 들면 황반에 문제가 생기는데 저도 지금 이쪽 황반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글자가 반듯하게 안 보여요. 이 황반에 문제가 생기면 글자를 똑바로 못 봅니다.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게 이렇게 휘어져 보여요. 저도 이쪽이 한쪽으로 당겨지는 형태로 돼 있어서 한쪽을 가리고 보면 이렇게 비틀어져서 보이거든요. 이제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저도 너무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검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토마토 너무 잘 알죠, 토마토. 예, 요즘에 우리나라는 토마토 품귀가 됐어요. 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뭐 태풍이 불면서 토마토를 다 먹어가지고 토마토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데 토마토가 정말로 중요한 항암식품입니다. 이 안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요건 토마토를 살짝 열에 가하면 즉 기름을 두르고 살짝 거기에 익히거나 또는 살짝 삶아도 훨씬 세집니다. 뭐 10배 이상 세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게 기분 좋죠. 요 껍데기가 붙어요, 그죠? 이에. 그래서 그건 좀 벗기고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뭐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귀리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귀리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저 북쪽에서 주로 자라는 거라. 근데 요즘에는 또 저걸 건강식품이라고 막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귀리를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귀리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도 뭐 드실 수 있다면 이 귀리도 여러분이 구입을 해서 좀 드셔보는 것도 좋은데, 이 안에는 항산화 효과가 아주 뛰어난 비타민 E가 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견과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견과류 이름 많이 알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호두하고 잣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그 호두 종류가 막 무지무지하게 많은 종류가 들어와 있어요. 피칸이라고 하는 거, 마카다미아라고 하는 거, 뭐 여러분 요새 들은 브라질 너트, 뭐 사차인지,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뭘 먹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견과류면 돼. 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게 오메가3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성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암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레드와인이라고 있어요. 포도주. 그죠? 우리나라도 포도주를 예전에 많이 담가 먹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제 시골 친구 집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모님이 담가 놓으셨는데 그 설날에 가가지고 그거 퍼먹어갖고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퍼와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런 걸 먹어본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혼도 엄청났죠. 근데 이 레드와인에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 때문에 이 프랑스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데도 심장질환이 안 생기더라. 그래가지고 그 심장질환이 안 생기는 이유를 저렇게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독스라는 말은 반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드와인을 먹었더니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심장병에 안 걸리더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고기를 많이 먹으면 심장병에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니까 잘못됐다. 왜 그러냐? 이유를 찾아보니까 와인을 한 잔씩 먹으니까 그렇다더라. 근데 와인을 또 주구장창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려면 하루에 뭐 한 잔이나 반 잔 정도 드시는 게 좋겠고, 브로콜리, 여러분들 브로콜리 아시죠? 네.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라고 그래서 브로콜리는 색깔이 연두색, 초록색인데 컬리플라워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생겼는데 하얗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가 다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주로 거기에 비타민 U라고 그래서 우리의 점막, 그래서 뭐 위점막이라든지 입에도 점막이 있죠. 여러분들 항문에도 눈가에도 점막이 있는데 이런 점막들의 재생에 도움을 주는 그런 비타민 U가 많이 들어있어서 도움이 되더라. 특히 그러니까 위에 관계된 암이나 위궤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연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연어는 동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선 기름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 기름진 생선들, 특히 등푸른 생선들을 이제 많이 먹게 된단 말이죠. 그 중에 연어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꽁치나, 그죠? 뭐 고등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필요한 양만큼씩 매일 또는 상위에 올려서 가족들이 같이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또 블루베리가 포함됐어요. 사실은 블루베리 아닌 포도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포도는 껍질에만 색깔이 있고 블루베리는 온 과육 다 색깔이 퍼렇잖아요. 그죠? 그 색깔, 그 흑갈색, 아니 뭐라 그러죠? 그런 보라색 아주 진한 빨간색 또는 진한 보라색 이런 색깔에는 안토시아닌이나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항산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 블루베리를 저기서는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포도를 먹을 때 그래서 저런 성분들을 먹으려면 껍질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껍질을 먹으라고 그러면 안 먹어. 왜 안 먹죠? 못 배워서 그래. 껍질을 먹으라고 배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은 또 먹으라고 그러면 거기는 무슨 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막 뿌리는 거. 농약이 묻어서 그렇다. 농약은 이 물에다가 3번만 담그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 얘기 다 한번 해드렸잖아요. 네. 그 농약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녹차도 있어요. 녹차. 여러분들도 녹차를 이렇게 티백으로만 주로 먹는데 실제적으로는 갈아져서 그냥 타먹는 녹차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녹차 가루를 삼겹살 위에 뿌려서 먹기도 하고 밥에 비벼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빵 위에 올려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녹차를 먹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먹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이 항산화 성분, 항암 성분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작동을 하느냐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원래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활성산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 쉬운 말로 세포들을 손상시키거든요.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항산화 물질이고, 그 항산화 물질의 대표적인 게 색깔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색깔들. 그래서 오늘 본 음식 재료들 10가지 중에도 색깔들을 우리가 막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문제를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 있다. 이거 보시면 이거 재밌어요. 홍차 2잔은 와인 1잔 정도의 항산화 효과가 있고, 오렌지 주스로는 7잔을 먹어야 되고, 사과 주스는 20잔을 드셔야 돼요. 자, 사과 주스를 20잔씩 매일 먹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사과같이 배가. 왜? 저기는 당분이 들었잖아요. 저기는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고, 오렌지 주스에도 과당이 들어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이 건강 상담을 하러 다니시던 분 중에 한 분이 하와이로 이민 가신 분이 있어요. 가서 한 1년도 안 됐는데 돌아오셨는데 몸무게가 막 이렇게 돼서 왔어요. 아니, 얼마나 좋은 걸 먹었길래 이렇게. 나는 먹은 게 없어요. 선생님, 나는 진짜 결백합니다. 먹은 게 없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오렌지가 엄청 싸니까 우리 같이 막 이렇게 오렌지 알맹이를 다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짜서 하루에 한 7, 8잔씩을 매일 먹은 거예요. 살이 안 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일 주스 아무리 좋다 그래도 줄여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식물성 화학물질은 이런 색깔에 들어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색깔들이 쭉 여기 써 있는데 이 중에 검붉은색, 보라색 이런 색깔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보여드린 요 과일과 채소는 그런 색깔을 가진 과일, 채소니까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흔히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재산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을 오늘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항암 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중에서 교수님께서 꼭 챙겨 드시는 식품이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챙겨 먹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보라 색깔 나는 것들 아주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에 매일 가면 항상 우리 집에는 견과류가 있어요. 종류가 매번 바뀌기는 하는데 네. 항상 견과류가 있어서 많이 먹으면 그것도 살찌거든요. 네. 그 안에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양을 매일 조금씩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먹습니다. 네. 이거는 좀 황당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 몸에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게 더 중요할까요? 황당한 질문은 아니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안 먹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다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몸은 물이 한 50% 이상이거든요. 네. 성인 남녀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하여튼 남자가 물이 조금 더 많아요, 여자보다. 근데 이 물이
우리 몸에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물과 건강. 다음 주 이 시간도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들 한 번씩 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